스피드의 제2회 게임큐 스타리그 32강전 루저즈 브레이킷 16강 제6번째 경기입니다. 임요환 선수와 박현준 선수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 박현준 선수, 임요환 선수가 지금 불칸치 포즈큐에서 저그를 선택했어요. 예. 그리고 박현준 선수 저그 유저인데 이번에는 또 랜덤을 선택했거든요. 네, 이거 참 재밌는데요. 예. 임요환 선수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전에 한번 만날 일이 있었었는데, 네. 얘기를 좀 해보니까, 불칸스 포지에서 자신이 뭔가를 발견을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불칸스 포지 맵이 나오면은 내가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예, 이를테면 이제 뭐, 팬서비스 차원이죠. 예. 박현준 선수도 김대건 선수의 막강, 메카닉 테란을 맞이해서, 자신이 사실 적으로 하면은 김대건 선수는 적에게 조금 다소 약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쉬운 경기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대건 선수의 특기 중에 하나인 이 더블 커맨드를 내가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내가 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프로토스로 한번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프로라면은 이 팬 서비스라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가질 수 있는 자세 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물론 박현준 선수 지긴 졌습니다만 많은 이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어떤 논란거리도 이제 제공을 했고 네. 가십이라고 할까요? 그랬었죠. 이 거리를 갖다가 이제 막 제공을 하면서 참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임요환 선수가 보고 나도 한번 좀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죠.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뭔가 자신이 발견을 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임요환 선수가 적어도 잘 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박현준 선수가 랜덤으로 임요환 선수의 적에게 이제 상대를 하는 것도 네. 상당히 이제 이색적인데요. 그렇죠. 임요환 선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 나도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어쨌거나 박현준 선수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선수임에는 분명하니까요. 네. 저는 임요환 선수가 저거 쓰는 걸 언젠가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화려하게 쓰더라고요. 울트라 리스크 나오고 디파일러 마운드 나오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임종호 선수의 화려한 저거를 능가할 만큼 그렇게 쓰는 걸 봤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런 화려함 말고 또 뒤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준 선수가 랜덤을 선택한 거는 충분히 선택할 만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선맵에서 테란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 맵에서는 그러한 핸디캡이 물론 섬이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약간이나마 플러스 알파가 되는 테란에게 요소가 좀 있는 맵이기도 하고요.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테란이 선맵에서 정말 죽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저그를 상대로 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데다가 랜덤으로 저그가 나오면 그나마 더 할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프로토스가 나오면은 안 그래도 충분히 할만하고요. 박현준 선수 프로토스도 잘 한다라는 걸 김대건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고 저그가 나온다면은 더더군다나 저그 대 저그를 한 것보다 훨씬 낫겠죠? 이 박현준 선수.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랜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임요환 선수와 박현준 선수의 불칸츠 포즈 큐에서 펼치는 루저즈 브레이킷 16강 제6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저그 임요환 선수 12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프로토스 박현준 선수 9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방 임요환 선수가 이제 원래는 테란 유저인데 저그도 잘한다라고 하지만 역시 저그에는 완벽하게 익숙하구나라는 모습은 아니었죠. 이 다른 종족들은 초반에 4개의 일꾼을 나눌 때 4개의 일꾼을 드래그로 끌어서 약간 먼 미네랄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개의 일꾼을 찍어서 그보다 가까운 미네랄 2개의 일꾼을 또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꾼을 나누는 유저도 있고 일꾼 2기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4개의 일꾼을 잘 나누거든요. 저그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맨 처음에 드론을 딱 생산을 하면은 에그가 생성이 되면서 드론들이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드래그해서 한 미네랄에 찍어도 알아서 흩어집니다. 알아서 퍼지는데
너무 가까운 미네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에그를 만들기 전에 드론부터 일을 시키러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안 흩어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컨트롤은 아니었어요. 네. 자, 일단 오버로드 두 번째 나왔습니다. 네, 임요한 선수가 이거는 아주 이제 운이 좋게도 바로 오버로드로 네. 발견을 했고 게다가 그 박현준 선수가 프로토스라는 것도 이제 아는 거죠. 예. 자, 박현준 선수 랜덤의 이점은 그다지 살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게이트웨이 만들고 있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드론을 왜 저쪽으로 보내나요? 임요한 선수의 지금 드론인데 글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꾼 유닛은 네. 운이 나쁠 때는요. 네. 이 미네랄이 어떤 언덕 쪽과 딱 붙어 있는 경우에 미네랄하고 벽 사이에 일꾼 유닛이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경우에 일꾼을 빼낸다든지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네랄을 캘 때는 또 일꾼 유닛들이 겹치더라도 서로 방해를 안 받고 이렇게 또 지나가는 이런 특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꾼 유닛 2기를 한 미네랄에 찍었다가 네. 거의 캐기 시작할 딱 이 무렵에 다른 미네랄을 탁 찍어주면 그 미네랄을 바로 캐거든요. 예, 그런 특성을 임요한 선수가 이용을 해가지고 좀 원래는 그냥 지상 유닛이 건너갈 수 없게 미네랄로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부분을 좀 넘어간 거거든요. 네, 임요한 선수가 뭔가 보여주겠다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임요한 선수의 경기 모습. 예, 지금 챔버를 지어놓은 거는 분명히 그 커세어를 띄울 게 분명하니까 네. 커세어에 대비해서 이제 스포 콜론이 짓겠다는 거고 지금 본진에 스포닝 풀이 완성되고 있었는데 스포닝 풀이 완성되면 이렇게 되면은 박현주 선수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박현주 선수의 본진 내에서 저글링을 만들어서 러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현준 선수는 그냥 선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아주 안심하고 탁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박현준 선수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자, 포지 만들어 놓은 박현준 선수 스타게이트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글링 6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박현준 선수 정말 뒤통수 얻어맞은 듯한 그런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박현준 선수 글쎄요. 어떻게 알고 포톤 캐논을 만들고 만들고 있네요. 저거는 상대방이 적으니까 네. 원해 처리해서 뮤타페스트를 할 수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예, 김동우 선수도 그런 식으로 플레이했었고요. 지금 박현준 선수는 스컬지가 1기인데 네. 스컬지 1기, 커세어가요. 네. 커세어 1기를 스컬지에게 요격을 당하고 나면은 뮤탈리스크에게 속절없이 프로브들이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미리미리 포통 캐논을 만들어 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스포클런이 적절한 시기에 완성됐습니다. 자, 커세어로 오버로드 생각하고 있는 박현준 선수 하지만 자신의 본진 예, 저글링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발업을 기다려서 러시를 한 거였군요. 네. 박현준 선수의 본진 쪽으로 지금 임요한 선수 저글링이 들어왔습니다. 포통 캐논 파괴되면서 프로브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현준 선수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일꾼 유닛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는 수비를 비교적 잘한 편이기는 한데, 네. 박현준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이럴 수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로보틱스 퍼슬리티를 만들고 있는 박현준 선수 본진 쪽의 저글링들이 들어와서 상당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맵에 3시와 6시 지역에 걸리게 되면은 네. 미네랄 사이로 저글링이 통과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박현준 선수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지역을 막았기 때문에 불칸 스포지 맵이 아니라 불칸 스포지 Q 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저글링이 어딘가로 들어왔을까? 예, 이제는 박현준 선수가 알았겠네요. 네. 자, 임요환 선수의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전략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저글링들이 공업까지 됐어요. 네. 자,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임요환 선수의 저글링, 박현준 선수의 게이트웨이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럿들 나와서 수비를 해봅니다만, 임요환 선수의 저글링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예, 박현준 선수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네, 게이트웨이 한타 깨졌습니다. 하나는 파괴되고. 자, 임요환 선수 참 정말 이 지도를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특이한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엽기적인 네. 예,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해낼 수 있었겠죠. 근데 한 가지 의문되는 측면은요. 네. 이렇게 두 진영이 붙어있지가 않고 네. 하나 건너 있게 되는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오버로드로 그러니까 이 오버로드의 첫 번째 정찰로 상대방 종족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오버로드로 두 번째 상대방의 진영을 발견해놨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때 가서 해처리를 지어서 플레이를 하는 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도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운이 참 잘. 예, 그렇죠. 예. 운도 잘 따랐다라고 네. 봐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계속해서 밀려오는 임요환 선수의 저글링들. 아, 예, 리버를 그런 와중에도 박현준 선수 리버를 만들어냈네요. 박현준 선수도 참 대단해요. 네, 굉장하네요, 밀려오는 진짜. 저글링을 막으면서 자신의 테크트리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 히드라리스크 나와 있는 상태. 예, 지금 보니까 오버로드의 수송선 기능만 리서치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3세치 드랍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리버 나와 있는 박현준 선수 이제 자신이 괴롭혔던 그 근원지를 찾아냈군요. 저글링으로 리버를 공격하는 임요환 선수. 아, 예, 하지만 리버 세웠습니다. 지금 예, 한꺼번에 태워서 오질 않죠. 네. 그 커세어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자, 히드라리스크를 드랍시킵니다. 리버를 뺄 건 아니었죠. 리버까지. 네. 자, 예, 리버는 주고요. 그래서 네. 히드라리스크가 내리는 족족 리버로 요격을 해주고 오버로드는 커세어로 견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죠, 박현준 네, 선수. 지금 러커로 변태를 시키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자, 해설을 하는 저희로서도 참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런 그렇죠. 경기인데요. 예. 박현준 선수가 굉장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상황에서는 예. 물론 그런 상황으로서는 아주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어쨌건 초반에 굉장히 허를 찔렀고 네. 박현준 선수를 강하게 만들면서 손해도 많이 입혔고요. 네. 자, 러커 들어왔습니다. 러커 2기 살아나왔습니다. 버로우시키는 임요환 선수. 자, 임요환 선수 미네랄 뒤쪽에서 프로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브들 이동을 시키는 박현준 선수. 리버와 드라군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손해가 큽니다. 예, 박현준 선수 옵저버가 없죠, 지금. 네. 저런 경우에는요. 네. 프로브로는 매집이 너무 약해서 안 되고요. 질럿을 만들어서 러커가 있구나 싶은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리버로 그 질럿을 강제 공격을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러커를 없애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러커 2기 버로우 시켜놓은 것 때문에 박현준 선수 특별한 미네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 채취 이제 아주 불가능한 상태. 예, 박현준 선수 어쨌건
로보틱스 퍼실러틴이 있으니까 네. 예, 옵저버터리를 지어서 옵저버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게 밀고 내려오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속수무책인 박현준 선수. 자, 지금 옵저버 나왔습니다. 예. 자, 리버로 옵저버를 확인하고 리버로 공격을 하는 박현준 선수. 어려워요, 그래도. 예. 러커를 확인하자마자 또 히드라리스크가 조합이 돼서 공격을 하는군요. 예, 리버는, 예. 리버 파괴되고 맙니다. 셔틀로 아케이드를 해주지 않는 이상, 네. 예, 히드라리스크에게 오히려 약해요. 네. 자, 히드라리스크 2마리 벽에 놓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러커와 히드라리스크의 공격에 힘들어하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옵저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공격해보는, 자, 드라곤과 질럿 그리고 리버를 가지고 수비합니다. 박현준 선수. 리버 위험한데요? 예, 박현준 선수가 수비는 분명히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수비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오히려 선맵인데 지금 선맵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 박현준 선수가 공세적인 입장을 저그 상대로 섬에서는 취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상당히 지금 수세적으로 경기를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저건 박현준 선수가 멀티를 하러 가는 건지. 지금 오버로드를 발견하고 공격을 합니다만, 네, 무사히 피하긴 했습니다. 좀 아슬아슬했었죠. 히드라리스크 또 들어옵니다. 박현준 선수. 계속해서 수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요. 점점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임요환 선수.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격하는 걸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현준 선수 다시 한번 처리를 두고서 이번 공격은 좀 막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네. 자, 히드라리스크로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가는 임요환 선수. 여전히 수비만 하고 있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러커는 파괴시켰지만 임요환 선수 히드라리스크 준비.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히드라리스크로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임요환 선수에게 박현준 선수 참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고전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현준 선수는 이 위기를 공격으로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데 그럴 틈을 지금 임요환 선수가 안 주고 있죠. 그렇죠. 공격해서 유닛을 좀 모아볼라 치면은 임요환 선수 공격에도 수비하게 되고, 자, 임요환 선수 자신의 본진은 거의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사슬로 오버로드 사냥을 하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예, 이제는 박현준 선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상대가 히드라리스크 체제이기 때문에 리버를 드랍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원 상황이 좀 썩 좋은 상태가 아닐 텐데 지금부터 템플러 테크들이 타기도 좀 힘들고요. 네. 어쨌건 박현준 선수 상당히 골치 아프고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또다시 히드라리스크 들어옵니다. 네, 리버는 포통 캐논 근처에 숨겨둬야죠. 네. 전면에 리버가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아니면은 그 셔틀을 이용해서 분명히 아케이드를 해줘야 돼요. 네. 드라군과 질럿으로 앞을 막아주면서 정말 이 히드라리스크에 의해서 리버가 많이 손실되고 있는데요. 예, 금방 같은 경우는 자원상으로는 박현준 선수가 이득을 좀 봤죠. 예,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빌드 타임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히드라리스크의 빌드 타임과 이런 리버의 빌드 타임, 그리고 스케일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과 빌드 타임 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박현준 선수가 손해라고 볼 수도 분명히 있어요. 네.
박현준 선수의 멀티죠. 예, 임요환 선수가 됐죠. 임요환 선수. 테란을 사용을 할 때, 네. 드랍십의 게릴라전으로, 네. 태웠다 내렸다, 태웠다 내렸다 이러면서요.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인데, 네. 오버로드로도, 예, 그런 컨트롤을 해주고 있네요. 네. 임요환 선수, 멀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잠깐. 예, 보겠습니다. 그래도 임요환 선수 멀티는 상당히 늦게 시작한 편이죠. 네. 오히려 박현준 선수가 멀티 자체는 더 빨랐네요. 자, 옵저버로 열심히 랩을 하고 있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예, 박현준 선수 초반에 입은 타격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프로브를 내리면서 멀티 지역을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 자, 오버로드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파이어만 들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박현준 선수가 지상 유닛과 리버를 동반한 드랍 공격을 한번 가게 된다면 임요환 선수도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박현준 선수가 지금 임요환 선수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좀 아쉽군요. 예. 네. 자, 셔틀로 오버로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박현준 선수. 자, 이제 본진 쪽을 한번 훑어볼 만도 한데요. 히드라 리스크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리버 상당수 모여있는 박현준 선수 진영입니다. 다수의 리버를 한꺼번에 드랍을 하겠다라는 게 박현준 선수의 의지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박현준 선수 본진 쪽의 자원이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 예, 바로 이 맵에서 저그가 마치 폭탄 드랍을 하듯이 네. 예, 다수의 셔틀을 운영하면서 폭탄 드랍을 보여줬었죠. 그 김동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스컬지를 뽑아냈었죠, 임요환 선수. 스컬지를 잘 피해서 셔틀이 드랍할 수 있을까 하는. 뮤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드랍은 완성했습니다. 완성됐지만 그만큼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박현준 선수 리버 3개 드랍시켰습니다만. 뮤탈로 수비를. 예. 뭐 남아있었던 히드라 리스크를 청소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네. 스포어 콜로니 하나만 파괴를 하고 만 거는. 너무 큰 힘이죠. 효과가 너무 적었죠. 네. 그리고 이 박현준 선수는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네. 박현준 선수 본진 쪽에 미네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스타게이트. 예, 지금 같은 상황에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포통 캐논을 늘리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로는 현재로서는 많은 수의 드라군,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아니면 커세어를 어느 정도 모은다든지. 그것도 당장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네. 아니면은 아쿤과 템플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타데러브 아둔이라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옵저버로 상대 뮤탈리스크를 확인하고 있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예, 지금 옵저버를 보고 네. 예, 오버로드로 옵저버를 쫓아가면서 뮤탈리스크로 옵저버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예, 이동 스피드를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옵저버가 도망을 가는 거를 추월할 정도로는 네. 예, 오버로드 스피드가 안 되죠. 네. 자, 박현준 선수 언덕 위쪽에 넥서스를 만들어주는 상태인데요. 포탄 캐논과 커세어로 뮤탈리스크를 수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박현준 선수가 역전을 할 수도 있겠거든요, 지금. 네. 자, 초반에는 임요환 선수가 정말 이 재미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괜찮을 만큼 상당한 그 공격력을 펼쳐줬는데. 네, 근데 박현준 선수 테크트리를 너무 안 올리네요, 지금. 네. 임요환 선수. 뮤탈리스크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뮤탈리스크만으로는 어렵겠다 싶으니까 바로 히드라리스크를 드랍하죠. 네. 박현준 선수 드라곤 2기를 드랍시켜서 수비해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프로를 힘을 실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 멀티는 힘들어지게 되나요? 리버 드랍 시켜서 수비하는 박현준 선수. 일단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뮤탈이 또 들어오는군요. 예, 스컬지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초반에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임요한 선수도 가난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아주 압도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도 임요한 선수 역시 저걸 잘 사용을 하고요. 물론 초반에 확장 위주로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그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에 하나인 확장과 물량이라는 그런 면모는 보여주고 있질 못해도 예, 요소요소에 딱딱 필요한 그러한 유닛들을 만들어내서 투입을 하고 하는 측면은 임요한 선수 저그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박현준 선수 본진 쪽 모습입니다. 그리고 멀티. 자, 지금 멀티의 프로브가 아까보다는 거의 3분의 2가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박현준 선수는 자원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자, 여기에도 러커가 버로우 되면 또 힘들어질 텐데요. 그렇죠. 자, 러커 버로우 시키는 임요한 선수. 자, 프로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현준 선수의 언덕 위 멀티존입니다. 프로브 3개 정도 밀었죠. 박현준 선수. 자, 언덕 아래쪽에서는 뮤탈리스트의 게릴라 공격입니다. 박현준 선수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렵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요한 선수가 박현준 선수가 자원을 좀 쉽게 캐고 발전하도록 놔두지를 않죠. 네. 임요한 선수의 본진 쪽에는 또 어떤 유닛들이 있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일단은 뮤탈리스크만 가지고서 임요한 선수가 게릴라식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에 불이 반짝이고 있는 모습, 박현준 선수의 본진 쪽 모습입니다. 임요한 선수가 지금 임요한 선수의 멀티 기지 그리고 본진 쪽 멀티를 더 늘리죠. 멀티를 더 하는군요. 예,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다가는 임요한 선수 어려워요. 네. 예, 반드시 멀티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자, 버러우되어 있는 러커 때문에 박현준 선수 자원 채취가 힘듭니다. 뮤탈리스트가 참 귀찮게 하네요. 예, 박현준 선수 지금 자원 상황이 좀 넉넉지가 않은가요? 예, 지금 좀 그렇죠. 언덕 아래쪽 이 멀티 말고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멀티는 하긴 없다고 그렇죠. 예, 봐야죠. 그렇죠. 뮤탈리스트 본진 쪽으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지금 언덕 아래 이쪽만 제대로 멀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패턴 드롭을 하는군요. 임요한 선수. 뮤탈리스트와 히드라리스트 공격입니다. 박현준 선수 지금 막을 수 있는 유닛들 없습니다. 예, 좀 이건 이 지역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은 예, 경기가 기울겠군요. 박현준 선수 어려워요. 예. 네, 지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임요한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불칸 스포츠 Q에서 벌어진 임요한 선수와 박현준 선수의 로저즈 16강 제6경기 참 재미있고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런 경기였어요. 예, 참 묘한 필살기를 임요한 선수가 선보였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예, 운도 잘 따랐고 예, 그러한 필살기를 임요한 선수가 미리 준비를 해놨다라고 할지라도 딱 바로 이 경기 같은 경우 바로 옆에 붙어있고 오버로드가 바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상대가 프로토스고 예, 이러한 식으로 자로 재듯이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았다면은 사실 사용하기 힘든 필살기였고 그리고 괜히 들켰다가는 초반에 해처리 하나 날리고 그냥 질 수도 있는 예, 이런 리스크를 임요한 선수가
안고 한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자기가 이 맵을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을 한 게 있었고, 예, 그러한 재미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팬들에게 네. 프로게이머로서 보여주고 싶고, 예, 이러한 의미에서 임요한 선수가 예, 선을 보인 모양인데요. 네. 아까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헌터즈 같은 맵에서도 사용이 되곤 하는 거긴 하거든요. 예, 이 미네랄을 한 미네랄을 동시에 이렇게 뭐 드론이라든지 일꾼이 캐게 하고 네. 그러면서 다른 미네랄을 일꾼 하나로 탁 찍게 되면은 네. 싹 그 미네랄을 캐게 되는, 그래서 네.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좀 극복하게 되는 이런 거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불칸스포진 선맵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깼다라고 하는 거는 버그성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버그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어렵죠. 네. 예, 왜냐하면은 이런 불칸스포지류의 맵에서의 경기가 거의 없었는데다가 네. 이러한 모습을 선보인 게 임요한 선수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버그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면은 사실 반칙이긴 한데, 이러한 특수한 플레이가 반칙이냐 아니냐가 아직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반칙이라고 사실은 그냥 이 경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 맵에서 이러한 식으로 경기를 했을 때, 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이 버그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경기 이후에 확실하게 선수들하고 게임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이 맵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해도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버그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왜냐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제작자들,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되겠죠. 이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의 어떤 이 디자인을 한 사람들의 의도를 벗어난 그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좀 비껴 이렇게 살짝 도망가면서 이용을 한 그러한 측면이라고 보이고요. 분명히 유닛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움직임의 알고리즘을 파괴시킨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버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많은 관계자들과 직접 지금 그 경기로 관계한 임요한 선수와 그 박현준 선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앞으로의 경기에는 결정을 내려서 반칙이다 아니다를 규정 짓는 가운데 플레이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기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뭐 임요한 선수가 이거를 버그로 이겼다라든지 그러한 식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이 프로게이머로서 팬들에게 자신이 연구한 뭔가 재미있는 필살기를 선보인 거고. 그렇죠. 박현준 선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태도를 보일지는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 박현준 선수도 좀 그렇게 뭐 굳이 기분 나쁘다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좀 확실하게 이 경기 이후에 깔끔하게 뭔가 결정을 내리고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임요한 선수가 이 팬들에게 좀 애교를 부렸다고나 할까 그런 식으로 거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조금은 논란이 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상대가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꼭 이기는 경기라기보다는 프로토스로 더블 커맨드를 깨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던 박현준 선수니만큼 서로 간에 팬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임요한 선수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경기에 임한 것인 만큼 좀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이진 않네요.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 그게 바로 옆에 박현준 선수가 없었다면 이런 경기를 또 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임요한 선수, 박현준 선수 아마 이 게임큐 게시판에 또 불을 한번 낼 것 같습니다. 자, 루저즈 브레이크 16강에서 6경기 이렇게 해서 임요한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